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 쇼. 보험스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보험스쿨의 반장 장유리나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 보험과 관련된 내용 1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너무 궁금해요 하신다면 여러분 전화 남겨주세요. 02377-0209번 문자 샵 3772번으로 보험 두 글자 딱 남겨주시면 보험 리모델링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스쿨 종소리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보험스쿨 1교시가 시작됐습니다. 1교시를 또 든든하게 책임져 주실 선생님이 또 새롭게 등장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IFA의 윤정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IFA 보험 전문가 윤정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암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뇌와 심장, 그리고 마지막엔 보험료 납입 면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1교시 주제는 암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 바로 암이 될 텐데요. 특히나 사망원이 1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좀 암 가입을 하셨을 텐데 요령이 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어떤 요령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먼저 준비한 자료는 사망 원인 순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남자, 여자 모두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 암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보여드리면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비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택시 많이 이용하시나요? 우리나라 택시의 숫자보다 암 환자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금 더 피부로 조금 와닿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질병보다도 암에 대해서 더 완벽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또는 뇌혈관 질환과 같이 주된 원인은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당뇨, 흡연, 음주, 고지혈증, 고혈압 등으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같이 찾아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매와 같은 질병에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듯 암에 갑자기 걸리거나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문제가 생긴다면 막막하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암보험의 필요성입니다. 암보험의 필요성, 그리고 실제로 암 환자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필요로 하는 문제가 뭔지, 고충이 뭔지에 대해서 통계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암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4.2%, 그 다음은 식이 식단 관리 8.5%, 다음은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심리적 도움 33.1%, 그 다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 4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1위와 2위의 경제적 지원, 생활비 지원을 보시면 이 두 가지 모두 금전적인 지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집중을 못하여서 문제가 생기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암 종류별 암 치료 비용 순위입니다. 밑에서부터 갑상선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대의 치료비를 요하고 있으며
유방암, 대장암, 위암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를 요하고 있습니다. 담낭암, 폐암은 4천만 원, 췌장암, 간암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치료비를 요하는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치료비를 요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연예인들 또한 방송에 나와서 암에 걸렸을 때 실제로 가장 힘들었던 고충이 뭐냐고 물어보면 생활고를 겪었다고 말할 정도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 지원입니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 나는 실비도 없었어. 그렇게 말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보험을 가입할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애를 받지 않고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암보험을 선택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잘 준비하여서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암보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의 종류입니다. 암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보험회사에서 분류하고 있는데, 암의 종류는 첫 번째, 일반암. 일반암 같은 경우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등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암들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소외암 같은 경우는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남녀 생식기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유사암으로, 유사암은 뭐냐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으로 네 가지를 나타내는데, 유사암 같은 경우는 발병률은 높지만 발병률 대비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 쪽에서는 착한 암이라고도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암의 종류를 짚어드리면, 일반암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등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암들이고, 소외암은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남녀 생식기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발병률 대비 완치 확률이 높은 착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성별에 따른 주요 암 발생률을 나타낸 통계 자료입니다. 남성 경우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간암은 9.1%, 전립선암 11.5%, 대장암 13.0%, 폐암은 15.2%, 위암 같은 경우는 15.4%로 위암과 폐암은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위암과 폐암, 남성의 경우는 아무래도 흡연과 음주를 자주 하시다 보니까 1위에는 위암, 2위에는 폐암,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암은 7.9%, 위암은 8.2%, 대장암은 9.8%, 갑상선암은 19.1%, 1위인 유방암은 20.5%로 1위와 2위 같은 경우 약 40% 정도의 발생률만 보면은 유방암과 갑상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남성의 경우 1위의 위암, 2위의 폐암, 3위의 대장암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암의 종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암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 암들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1위는 유방암, 2위는 갑상선암으로 1위 같은 경우는 유방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의 종류로 따지자면 남녀 생식기암인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종류로 따지자면 유사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는 일반암, 위암, 폐암, 대장암, 일반암의 비중을 두어 보장을 준비하시는 편이 좋고, 여성의 경우는 소외감인 유방암, 유사암인 갑상선암 위주로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라도 소외감과 유사암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여성의 경우도
너무 소외감과 유사함에만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일반암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셔서 보장을 탄탄하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암 종류별 보장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 종류별 보장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정말 나중에 보장을 받을 때 꼭 필요한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은 앞서 종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사암에 해당이 됩니다. 이 유사암은 일반암의 10에서 20%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특히 여성의 경우는 아까 발병률 2위였던 갑상선암이 발병률 2위였는데 유사암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일반암의 10에서 20%만 보장이 되는 유사암을 가지고 있는 거랑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사암의 진단비는 가입 금액의 100%가 나온다고 하면 시청자분들은 어떠한 보장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가입 금액 100%가 나오는 유사암 진단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외감과 일반암입니다. 소외감 같은 경우에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회사별로 일반암 포함 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외감은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전막 내암으로 소외감 같은 경우 어느 회사는 일반암처럼 소외감을 보상을 하여 소외감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 경우 일반암의 가입 금액의 100%가 나오는 반면 소외감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암 가입 금액의 10% 또는 일부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소외감은 꼭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지 분류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B라는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일반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라고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유방암은 소외감이죠. 유방암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은 이 소외감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입 금액 100%인 5천만 원이 나온다면 B라는 사람은 이 소외감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지 않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 일부만 지급이 된다라고 하여 10%만 일반암의 10%만 보장이 돼서 500만 원만 진단금이 된다라고 하면 5천만 원과 500만 원은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증권을 확인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소외감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반암처럼 보장을 해주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보험 가입 시 필요한 담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암보험이 필요해서 정말 암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담보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비와 수술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진단비와 수술비는 세트로 무조건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암에 걸렸을 때는 진단을 받을 것이고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추후에 의사와 상의를 하여서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할지 또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현재는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진단비와 수술비는 같이 준비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없이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항암 약물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입니다.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치료라고 하면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머리가 많이 빠지고 굉장히 독하고
그런 치료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하고 힘든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정상세포들까지도 같이 한 번에 항암 치료를 해서 죽여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이제 구토나 설사 또는 머리 빠짐, 우울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표적항암이라는 약물 치료가 생긴 겁니다. 표적항암은 이전에는 주위에 있는 정상세포들까지 같이 죽이면서 항암 치료를 했다면 표적항암 같은 경우는 이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이 암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작용이 적고 치료도 효과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약물 치료비만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도 같이 세트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입원비와 통원비입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이제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했을 경우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암에 걸렸다고 해서 한 달, 두 달씩 입원을 하는 게 아니라 길어야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퇴원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치료 같은 경우는 통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통원을 하면서 항암 치료도 받고 검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입원비만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통원비도 같이 꼭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뇌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 다음으로 심장, 뇌, 2위의 사망 원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도 꼭 보장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뇌혈관 같은 경우는 뇌출혈 보장에 되는 퍼센테이지가 16%, 뇌졸중 같은 경우는 77%, 뇌혈관 질환은 100%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뇌출혈의 I60 지주막하 출혈 코드부터 뇌혈관 질환에 있는 I69 코드인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까지를 볼 수 있는데 I69 코드인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까지 I60 코드부터 69 코드까지의 뇌혈관 질환 보장 범위입니다. 여기서 뇌출혈이라 함은 뭐냐면 혈관이 막히다 못해 터지게 되어서 되는 것을 뇌출혈이라 하고 뇌졸중 같은 경우는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막히게 되면은 뇌졸중의 원인으로 뇌경색증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기타 뇌혈관 질환 또는 후유증, 경미한 전조 증상에 해당되는 것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러면 뇌출혈보다는 범위가 넓은 뇌졸중, 뇌졸중보다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을 토대로 뇌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를 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 또한 보장의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 급성심근경색의 I21 코드인 급성심근경색증부터 I25 코드인 만성허혈성 심장병까지의 범위를 보시게 되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도 보다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범위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린다면 심장 같은 경우는 펌프질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에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엔진 같은 경우 심장과 같은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엔진이 시동이 꺼지거나 자주 꺼지거나 아니면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 수리를 받는 거랑
엔진이 완전히 퍼지고 나서 수리를 받는 거랑 어떨 때 수리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시동이 잘 걸리지 않을 때, 그럴 때 부상을 받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험료 납입 면제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란 고객이 보험 가입 후 사고나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보험료를 계속 내기 어려운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 의무를 면제해주고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료 납입 면제는 보험사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충족이 되면 차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은 만기 시까지 쭉 받으실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는 여기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외감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에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보통은 이렇게 해서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암에 걸리면 납입 면제 제도가 충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암에 한해서 보통은 일반암에 한해서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소외감, 유방암 또는 남녀 생식기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유방암의 진단을 받아도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유방암의 진단, 소외감의 진단을 받아도 보험료는 나오겠지만 보험금은 나오겠지만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계속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보험은 우산과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 가장 귀찮은 게 당연히 우산이겠죠. 그렇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가장 필요한 것은 우산입니다. 그러하듯 살아가면서 나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삶의 우산을 든든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좋은 명언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남성 같은 경우 위, 폐, 대장 부분에 암 발생이 많고 여성은 갑상선, 여기다 유방 관련한 부분에 암 발생률이 많다니까 안보 정좀 필요성 느끼시는 분들은 전화 남겨주세요. 저희가 리모델링 해드리겠습니다. 023-772-0209번, 문자샵 3772번 되겠습니다. 1교시 여기서 정리하고요. 2교시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또 보험 사례를 통해서 리모델링 해드리는 리모델링 시간 될 텐데요. 2교시를 또 함께 빛내주실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IFA의 이유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FA의 이유리입니다. 제가 오늘 과거에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 어떻게 보험료 줄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도착해서요. 먼저 사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인 58살의 여성입니다. 약을 매일 먹고 있어서 2017년도에 가입한 간편 보험을 현재 유지 중인데요.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보험료 대비 보장은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저처럼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 많다고 하던데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하고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 걸까요? 궁금합니다. 아유, 고혈압약과 또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에 계시군요. 힘드시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건강한 사람과 또 유병자 기준을 정하는 알렐 의무에 대해서 선생님 먼저 알려주시고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거든요. 선생님, 알렐 의무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 현재 유병자 보험으로 전환하셔서 같은 보장일 때 과거와 현재 보험료 차이 어느 정도 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아마 제가 리모델링 사례를 보여드리면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내 증권이 어디 있는지 찾게 되실 거고 저에게 문의 주시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플랜이기 때문에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일단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 시 보험사에 다녀오신 병원에 다녀오신 내용을 알려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모든 병력을 다 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일반 보험의 고지 사항은 크게 3개월 이내 병원 내원 이력, 1년 이내 재검사 소견, 5년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투약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6번 받았다고 한다면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승인이 돼서 이제 가입이 되면 좋겠지만 부담보나 할증을 받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분들과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간편보험이라 불리는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뭐 치료를 받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또 간편보험 정말 가입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일반 보험과 간편보험의 차이점이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요. 네네. 어떤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나요? 네. 일반 보험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통원 그리고 약 복용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서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드릴 건데요. 유병자 보험은 간편심사보험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보험이 생기기 전까지 보험은 건강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과거에 당뇨약이나 혈압약 드시거나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질병 앓으셨던 분들은 보험 가입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심사 자체를 해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2015년 무렵부터 아팠던 분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보험을 325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출시됐던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2배 가까이 보험료가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고할증 보험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이제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었고요. 초창기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장 범위는 좁고 가입 한도도 작았습니다. 보장 기간도 최대 20년이었고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가입했던 분들은 이전에는 보험을 가입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마저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서 가입을 하셨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회사에서도 다양한 유병자 보험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2020년 작년 하반기경에 업계에서 335 보험이라고 불리는 유병자 보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서 325와 335 보험의 고지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 받은 적 있는지,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하거나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은 적 있나요? 했을 때 없다라고 하면 가입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뇌졸중 환자도 2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었고요. 심근경색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과 같이 하루에 약을 3개씩 복용하시는 분들도 이 3가지 질문 사항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325 보험의 경우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 있냐,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은 적 있냐, 그리고 이것만 없으면 통과였는데 이 335 보험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 있는지, 그리고 암뿐만 아니라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간경화, 심장판막 이런 질병을 5년 이내에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도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게 많다라는 얘기는 가입 조건이 과거 325 유병자 보험보다는 까다로워졌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혜택이 생깁니다. 바로 보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335 질문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심사에 통과가 된다면 보험료는 약 20에서 30% 정도 절감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유병자 보험의 경우 한도에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건강하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보험료는 내려가고 보장 한도, 가입 금액, 보장 기간 등이 월등히 좋아졌는데요. 그리고 원한다고 하면 3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이 나오고 난 후에 이전에 가입하신 유병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의 증권을 보게 되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지 제가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63년생 여자분이시고요. 혈압약 복용하셔서 2017년도에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보험료를 12만 원 정도 내고 계셨고요. 이 보험료에 맞는 보장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이분이 가입하신 보장 내용입니다. 암 진단비,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와 수술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분은 2017년도 당시에 가입하실 수 있는 최선의 보장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에 와서 보잖아요. 굉장히 빈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의 증권을 보면 암 진단비 3천만 원 보장에 7만 4천 원을 내고 계세요.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수술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 뇌혈관, 심혈관 보장 중에서 10%만 보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왜 이런 보험을 가입시킨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설계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보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장범위 좁고 가입 금액이 낮아서 335 보험 같은 경우 좀 전환이 좀 필요하다. 지금 335 보험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335 보험으로 전환하셔야 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일단 보장 범위가 좁고 이제 가입 금액이 낮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은 54세에 가입을 하셨고 20년 갱신이에요. 그러면 이 보험을 20년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70대 때 갱신을 하시는 건데요. 54세에 가입하신 보험이 12만 원이 넘는데 74세에 갱신을 한다고 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그건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실비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 1세대, 2세대 실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험료 대부분 10만 원씩 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3년마다, 5년마다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2배, 3배씩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마다, 5년마다 2배, 3배씩 실비보험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보험도 갱신보험이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 이 보험은 20년마다 올라갑니다. 이 보험을 70대 초반에 유지하실 수 있으실까요? 유지하시기 힘들 겁니다. 70대 초반에 병원 갈 일 제일 많아지는 그 시기부터 갱신되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힘들어지실 겁니다. 유지를 하시더라도 그 보험료의 가격 대비 보장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왜 뇌혈관, 심혈관의 보장 범위가 중요한지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이분의 증권을 보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들어가 있는 얘기는 전체 뇌혈관, 심혈관 보장 중에서 10%만 보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진단비 수술비 보장이 가능하신 상태이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뇌출혈하고 뇌경색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서 비율을 보잖아요. 뇌혈관이 터지는 것, 그 뇌출혈은 10%가 채 안 됩니다. 근데 막히는 건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이 두 개의 뇌출혈, 뇌경색 이렇게 막히는 걸 다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히거나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머리가 아파서 사진 찍었을 때 부풀어 올랐을 수 있겠죠. 꼬여 있거나 좁아져 있는 것. 이런 경우를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고 부르는 거고 심장도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질환 중에서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막히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는 단계를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증권을 보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진단비 수술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전체 뇌혈관, 심혈관 보장 중에서 10%만 보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분이 뇌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의 보장을 받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진단비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하면 뇌출혈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터지지 않아서 진단비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도 뇌출혈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비 또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럼 한 달에 12만 원 넘게 몇 년을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뇌경색 진단받고 병원 가서 수술하시고 청구하셔도 받으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이 보험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설계를 해서 335 보험으로 전환을 했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63년생 여자분은 2017년도에는 54세였어요. 지금 이 여성분의 나이는 58세가 됐습니다. 4년이 지나서 나이가 많아졌는데 과거랑 똑같은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원래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사에서 볼 때 더 위험해졌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335 간편보험으로 전환을 했더니 보험료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12만 원의 보험에서 내신 플랜으로 설계했더니 보험료가 2만 5천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험만 바꿨을 뿐인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이렇게나 많이 줄었습니다. 보장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안 바꾸실 건가요?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꿔야 할 내용이 단지 보험료일 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담보 내용 보시면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가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뇌출혈 담보만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장 범위가 좁아서 문제이지만 뇌혈관 담보만 가지고 있게 되면 뇌졸중이나 뇌출혈 진단 시 진단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담보를 다 넣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까지 넣어서 가장 저렴하게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지만 전환하시게 되면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합해서 2,000만 원 보험금 받으실 수 있고 납입 면제도 가능하십니다. 납입 면제 되면 돈 안 내도 77세까지 혜택은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더 저렴해진 보험료로 보장 범위가 넓어졌고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납입 면제의 범위도 더 넓어졌습니다. 안 바꾸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간편보험 가입하셨는데 보험료가 부담된다 하시면 연락 주셔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보장이 암진단비일 텐데요. 아까 2017년도에 가입하신 보험증권 보시면 암진단비 3,000만 원 보장받는 보험료가 74,000원이었습니다.
보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암보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편보험 안에 암진단비를 넣으면 금액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보험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약을 드시거나 병력이 있으셔도 어떤 불이익 없이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입니다. 같은 암진단비 3천만 원에 아까 없었던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을 넣어서 설계했을 때 보험료는 39,9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20년 갱신이 아닌 20년 납입 후 9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는 비갱신이기 때문에 총 보험료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74,000원의 암 보험료는 20년 납입하면 888만 원인데요. 거기다 또 70대에 갱신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이후에 2배 이상 더 오르겠죠. 그럼 40년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암진단비에 내는 보험료만 대략 2,66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H사의 암보험으로 전환하시면 20년간 내는 총 보험료는 957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럼 총 1,700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암보험만 전환이 돼도 1,700만 원이나 절약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자분의 리모델링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저는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전후가 바뀌었나요? 리모델링 전후를 비교를 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전에는 이제 보장 범위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좁았었지만 이후에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뇌졸중,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대되었고요. 유사암 진단비도 없었는데 유사암 진단비도 넣어드렸고요. 이전에는 20년 갱신 보험을 20년 갱신과 비갱신 암보험으로 나누어서 설계해서 보험료를 더욱 줄어들였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 리모델링 이전에는 12만 8,584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 이후에는 보장은 더 늘어났지만 보험료는 6만 5,160원으로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내는 보험료가 이전에는 150만 원 정도였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1년에 내는 보험료가 78만 원으로 1년에 총 76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20년 동안 내는 보험료의 차이는 더 크겠죠. 리모델링 전 보험료를 20년 동안 내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후 20년 동안 내는 보험료는 1,56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총 1,500만 원 정도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보험비는 절약이 되고 보장은 또 확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알차게 재구성을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암보험 또 어떻게 리모델링할까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 정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갱신형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이라면 요 335 보험으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장 범위는 더 넓어지는데 보험료는 30% 정도는 저렴해질 것이고 갱신 주기 또한 20년, 30년, 비갱신까지 선택의 폭과 납입 면제 범위 또한 더 넓어졌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간편보험 가입하셔서 유지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꼭 보장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갱신형 유병자 보험 가입 335 보험으로 전환하시기를 또 희망하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리모델링 사항 있으시면 전화 남겨주세요. 02377-0209번, 문자는 샵 3772번 되겠습니다. 2교시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 3교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3교시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3교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사연들을 모아서 Q&A 시간 가져볼 텐데요. 벌써 첫 번째부터 사연이 등장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40세 여성입니다. 현재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요, 납입 면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게요. 40대 여성분 40세신데 유방암 진단 받았다라는데 왜 납입 면제가 안 되는 건가요, 선생님? 궁금하네요. 윤정호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고 납입 면제가 안 되셨기 때문에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1교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암은 소외감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납입 면제가 될 수 있는 충족 조건은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입니다. 근데 이처럼 유방암은 소외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암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납입 면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소외감을 일반암처럼 포함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납입 면제까지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고 계신 보험 증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유방암은 소액암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암에 포함되지 않아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잘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또 들어와서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갑상선 항진증 약을 5년간 복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보험 상담 받으면 유병자 보험에 권유받았거든요. 꼭 유병자 보험에 제가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갑상선 항진증 약 드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지금 또 어느 정도 질병이 갖고 계셔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유리 선생님, 우리가 꼭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의 병력 사항으로 봤을 때 갑상선 관련 질병 하나로만 유병자 보험으로 이제 전체 리모델링 받는 건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갑상선 말고 다른 부위의 병력은 없으신 상태이신데 유병자 보험 상품 자체는 뭐 상해 특약이라던가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뇌나 심장 같은 부위까지도 할증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갑상선 부위가 제일 걱정이신 부위이기 때문에 요 부위만 암 관련 특약들만 유병자로 이제 구성을 하시고 나머지 특약들은 일반적인 종합보험으로 구성을 하여서 가입을 할 경우에 더욱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보험사를 비교 분석하실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집이든 보험이든 여러분들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릴게요. 다음 사연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집안 대대로 심장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올바른 걸까요? 아이고, 가족력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윤정호 선생님,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올바른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크게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질환으로 나눠져 있는데 급성심근경색보다는 보다 더 넓은 범위인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갖춰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정리해 주셨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Q&A 또 모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전화 남겨주세요. 02377-0209번, 문자샵 3772번으로 보험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알쏭달쏭 보험스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제 리모델링도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 전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보험스쿨 오후 5시에 다시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